인어 무덤의 물건들을 훔친 도굴꾼들이 급히 도망치고 있었다. 그들은 얼음이 가득한 차갑고 거친 바람이 부는 길을 걷고 또 걸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딘가에서 풍기는 향긋한 사과 냄새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저기, 한 도굴꾼이 소리쳤다. 눈 덮인 풍경 속에 작은 숲이 드러났고 나무마다 사과들이 가득 열려 있었다. 굶주림에 지친 그들은 서둘러 다가가 사과를 따기 시작했다. 그리고 와구와구 사과를 먹었다. 달콤한 사과가 몸속을 감싸자 차갑게 얼어있던 그들의 몸이 따뜻해지며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잠시 후 몇몇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졌다. 그들은 아무리 깨워도 눈을 뜨지 않았다. 남아있던 이들 중 몇몇은 점차 알아눕기 시작했다. 건강한 사람들은 물을 떠와 아픈 사람들의 입에 넣어보기도 하고 얼어붙은 몸을 문질러 따뜻하게 하려 했지만 그들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건강한 사람들은 알아누운 이들을 간호했지만 차도가 없자 결국 포기하고 다시 추위 속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얼음길을 걷던 도굴꾼들 앞에 사과나무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이 나타났다. 노인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너희들 그 사과를 먹었구나. 도굴꾼들 중 한 명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들고 그들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너희가 먹은 건 죄책감의 사과다. 그 사과를 먹으면 용서받을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어. 도굴꾼들은 그의 말에 놀라며 귀를 기울였다. 노인은 낮게 읊조리듯 말했다. 이 사과에는 3가지 모습이 있지. 너희는 썩은 사과를 먹었을 거야. 그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바라는 자들이 먹는 사과지. 그래서 너희가 아직 길을 잃지 않은 거다. 어쩌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멀리 허공을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지 못한 자들도 있었겠지. 도굴꾼들은 숨죽인 채 그의 말을 기다렸다. 알아놓은 사람들은 멍이 난 사과를 먹었을 거야. 그들은 잘못을 알지만 뉘우치지 않고 그저 자기 마음이 편해지길 원할 뿐이지. 그래서 계속 불편하게 살아가게 될 거다. 노인은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예쁜 사과를 먹은 자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게야. 그건 가장 위험한 사과야.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딘가에 갇혀 괴로워하고 있을 거야. 그곳에서 나올 수 없을 거다. 노인의 이야기에 도굴꾼들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노인이 다시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기까지 온 걸 보니 너흰 썩은 사과를 먹은 사람들이고 그래도 양심이 있다는 소리네. 저기 더 좋은 사과 농장이 있어. 편히 쉴 수 있을 게다. 나를 따라와. 노인이 걸어가기 시작하자 도굴꾼들은 망설이며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중 한 명이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정말 우리를 돕는 게 맞는 건가?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어 결국 그도 다른 이들과 함께 노인의 뒤를 따라갔다. 말없이 앞장서 걷던 노인이 마침내 발걸음을 멈춰섰다. 도착한 곳은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사과 농장이었다. 3개의 농장이 있었는데 농장마다 각기 다른 사과들이 나무에 열려 있었다. 첫 번째 농장에는 가지마다 탐스러운 빨간 사과들이 가득 열려 있었다. 사과들은 태양 아래 빛나며 입맛을 자극하는 향기를 풍겼다.
그 모습을 본 도굴꾼들 중 몇몇은 본능적으로 침을 삼켰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 한 사람이 속삭였다. 두 번째 농장에는 빛바랜 노란 사과들이 열려 있었다.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푸석해 보이는 사과들은 오랫동안 방치된 듯 했다. 저건 상한 건가? 한 도굴꾼이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농장에도 향긋한 사과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다. 세 번째 농장은 기묘했다. 나뭇가지마다 회색 사과들이 달려 있었는데 그것들은 마치 생기를 잃은 물건처럼 보였다. 가까이 가서 보면 안개처럼 희미한 무언가가 사과 주위를 맴돌았다. 저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도굴꾼이 나지막히 말했다. 노인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먹고 싶은 사과 농장에 가서 머물러. 그리고 노인은 그들을 뒤로하고 터벅터벅 길을 따라 사라졌다. 남겨진 도굴꾼들은 아무도 먼저 나서지 못한 채 농장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번에는 어떤 사과를 먹어야 하지? 한 도굴꾼이 불안하게 물었다. 사과를 먹었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다른 이가 대답했다. 그들 모두는 이번 선택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 빨간 사과를 보고 말했다. 저건 너무 완벽해 보여. 숨겨진 함정이 있을지도 몰라. 다른 누군가는 노란 사과를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다. 저건 너무 시든 것 같은데 상한 건 아니겠지? 먹으면 병이라도 걸리는 거 아냐? 회색 사과 앞에서 멈춘 도굴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이건 진짜 위험해 보인다. 그러나 더 이상 노인도 답을 알려줄 사람도 없었다. 결국 선택은 그들 각자의 몫이었다. 주저하던 사람들은 하나둘 사과 농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제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 곳은 탐스러운 빨간 사과 농장이었다. 빨간 사과는 완벽했다. 나무마다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탐스럽고 빛나는 사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붉은 껍질과 달콤한 과즙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이런 사과가 있다니. 빨간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하고 신선한 과즙이 폭발하듯 입안에 퍼졌다. 여태껏 먹어본 적 없는 완벽한 맛이었다. 그가 웃으며 외쳤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 맛 좀 보라고. 다른 사람들도 조심스레 사과를 따들고 한 입 베어 물었다. 금세 농장 곳곳에서 감탄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맛있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야. 아니, 이런 게 있다니. 천국에 온 것 같아.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베어 물며 행복에 젖었다. 달콤한 사과가 자신들의 고통과 굶주림을 순식간에 잊게 해주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누군가가 사과를 몇 번 더 베어 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한데 왜 사과가 점점 커지지? 그렇다. 사과는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2배로 커졌다. 사과를 더 많이 먹을 수 있겠네. 아주 좋아. 그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환호했다. 더 큰 사과를 베어 물며 폭소를 터뜨렸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심각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사과가 점점 더 거대해져 사람의 몸집보다 더 커지며 농장 전체를 뒤덮고 길을 막았다. 처음엔 농장을 가득 채운 붉은 사과들이 보기만 해도 장관처럼 느껴졌지만 이제 그것은 사람들을 오도 가도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 이제 나갈 수 없어. 완전히 갇힌 거야. 그들은 좁은 공간 속에서 움직이기 어려웠고 배고픔에 사과를 먹어야 했지만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사과는 먹는 순간 더 거대해졌고 공간은 점점 더 좁아져 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사과 사이에 좁고 어두운 공간 속에서 질식할 듯한 공포를 느끼며 굶주림을 참고 또 참다가 극한의 배고픔이 오면 사과를 한 입 먹고 다시 숨이 막혀 오는 고통을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벌레들이 들끓기 시작했다. 사과들이 거대해지며 전해지는 달콤한 냄새에 벌레들이 점점 수백 마리, 수천 마리로 늘어났다. 저리 가, 저리 가라고. 누군가 비명을 지르며 거대한 사과에서 떨어지는 벌레들을 내쫓으려 했지만 벌레들은 점점 늘어만 갔다. 붉은 사과에는 검은 얼룩이 번지며 썩어 들어갔고 썩어가는 사과 냄새와 벌레들의 끔찍한 울음소리 속 고통의 나날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끔찍함 속에도 즐거움은 있었는데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는 있다는 점이었다. 온갖 고통 속에서도 탐스러운 붉은 사과의 달콤한 맛은 여전히 그들에게 황홀함을 안겨주었다. 좁은 공간 속에서 숨이 막히고 벌레들과 썩어가는 사과 냄새에 시달리면서도 사람들은 단 한순간의 달콤한 맛을 위해 모든 고통을 참아냈다. 그들은 오늘도 사과 한 입을 먹는 순간에 온 신경을 기울인 채 붉은 사과의 악몽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었다. 의심 많고 신중한 사람들은 앞서 사과 농장에서 예쁜 사과를 선택한 사람들이 어떤 화를 입었는지를 기억하며 빨간 사과 농장을 지나 빛바랜 노란 사과 농장으로 갔다. 농장으로 들어서자 푸석푸석해 보이는 노란 사과들이 무성하게 열려 있었다. 희미한 향기가 풍겼지만 빨간 사과 농장의 강렬한 향기와는 전혀 달랐다. 이곳의 공기는 무거웠다.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 그래도 이게 안전하겠지. 사람들 중 한 명이 노란 사과를 들고 조심스럽게 한 입을 베어 물었다. 사과는 맛이 없었다. 입안에 남는 것은 퍽퍽하고 쓴 듯한 감각뿐. 최악이야. 아무 맛도 없어.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뱉어냈다. 다른 사람들도 한 입을 베어 물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어차피 배고플 때 먹으면 되잖아. 다른 선택지는 없으니까. 그들은 사과를 옆에 내려놓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그들이 먹었던 노란 사과가 원래 상태로 돌아온 것이다. 먹었던 만큼만 딱 더 생겨났다. 그래, 뭐 굶어 죽을 걱정은 없겠네. 그들은 농장에 정착했다. 그곳은 위험하지도 않았고 고통스럽지도 않았다. 하지만 즐거움도 없었다. 배가 고프면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었는데 맛이 없어서 두 입 이상 먹고 싶지도 않았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어제와 오늘의 차이도 느낄 수 없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력함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이제는 서로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다. 우리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누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공허한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게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고 있었다. 회색 사과 농장은 처음부터 분위기가 달랐다. 나무들은 메말라 있었고 잎사귀는 먼지처럼 바스러졌다. 나뭇가지는 비틀려 있었으며 땅에는 작은 풀조차 자라지 않았다. 공기마저 탁하고 건조했다. 사람들은 이곳에 발을 들이면서도 자신들이 왜 여기를 선택했는지 스스로 이해할 수 없었다. 다른 농장도 위험해 보였거나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곳은 더 기운이 빠졌다.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여긴 뭘 기대할 것도 없네.
나무 위에는 흙먼지가 쌓인 듯한 회색 사과가 듬성듬성 열려 있었다. 저게 먹을 수 있는 건 맞아? 누가 봐도 독사과처럼 보이는데. 사람들 중 한 명이 코를 찡그리며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팠다. 그들은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회색 사과를 따서 들고 한 입 베어 물었다. 그 맛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모래를 씹는 듯 입안이 텁텁하고 쓴맛과 흙맛이 뒤섞여 있었다. 이건 진짜 최악이다. 그는 곧바로 사과를 뱉어내며 얼굴을 찡그렸다.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젓거나 사과를 쳐다보며 주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배고픔이 모든 걸 덮어버렸다. 모래 맛이 나도 뭐 어쩌겠어. 그래도 나뭇가지를 먹는 것보단 나을 거 아냐.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며 다시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다. 회색 사과는 다른 사과처럼 다시 생겨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며 결국 모두 사라졌다. 사람들은 점점 더 격렬한 배고픔에 시달렸고 결국 나뭇가지를 먹기 시작했다. 그것은 딱딱하고 썼으며 입안에서 끔찍한 맛이 퍼졌다. 곧이어 그들은 복통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배가 너무 아파. 사람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몸을 웅크렸다. 아무리 참아보아도 복통은 쉽게 가시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 그들은 그렇게 버티고 있었다. 모든 것이 무기력하게 반복되던 어느 날이었다. 멀리서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소리는 땅을 흔들며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곰떼였다. 그들은 산을 넘으며 농장을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다. 곰떼는 농장의 울타리를 부수고 나무를 쓰러뜨려 사과들을 마구 집어삼켰다. 그리고 사과를 절반 이상 먹어치우고 사라졌다. 강철처럼 보이던 울타리는 순식간에 맥없이 무너졌고 곰떼가 지나간 자리에는 난장판만이 남았다. 그리고 울타리들이 부서지자 사람들은 탈출하기 시작했다. 먼저 척박한 삶에 완전히 질려버린 회색 사과 농장의 사람들이 전원 탈출했다. 나무와 사과가 부서지든 말든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빨간 사과 농장에서는 절반의 사람들이 나왔다. 답답함에 지친 사람들이었다. 노란 사과 농장은 조용했다. 울타리가 부서지고 모든 농장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계속 평소와 같은 생활을 이어갔다. 몇몇 사람들이 탈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나가봤자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여기서 사과나 먹고 사는 게 낫지. 탈출한 사람들은 길 위에 하나둘씩 모였다. 이제 어디로 갈 거지? 누군가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발길이 닿는 대로 걸어가기 시작했다.